어제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사실 반기문 전 총장이 지난주에 귀국하면서 이제 미풍이었는데 이게 태풍이 될까 미풍에 그칠까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어제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은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픽을 한번 주실까요? 네,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를 보면은 문재인 전 대표가 26%, 반기문 전 총장이 22%. 예. 이거 오차범위 내긴 한가요? 네, 그래서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뭐 크게 예. 떨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 귀국한 지 일주일이 됐고 이 예. 기간이라면은 반드시 컨벤션 효과를 통해서 최소 5% 이상의 상승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상승이 없었다라는 건 반대로 얘기해 봤을 때 5% 정도가 떨어졌다라고 봐도 무방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좀 상승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상승을 하고 예. 왜냐하면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서 묻지마 지지가 최소 20%를 깔고 간다라고 보고 있었고 또 반 총장이 소위 말하는 보수 진영에서는 마땅하게 유일한 대안 후보가 없기 때문에 네. 반 총장이 제대로 된 메시지를 조금만 내줬더라도 무당층에서 지지 후보를 유보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표심을 이끌어올 수 있는데 네. 그런 데는 일단은 초창기 대응에 실패했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아주 소폭 상승이 됐는데 그 소폭 상승된 분량이 어디서 끌어왔냐면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지율에서 끌어왔다는 거 분명히 보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는 그 조기 대선 측면에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문재인 대세론이 형성돼가는 과정에서 이 대세론을 특별하게 깨기 위한 모멘텀이 있지 않는 이상 문재인 전 대표로 야권의 지지층의 표심이 더 집결될 수 있는 확률이 몰리고 있다. 높아지는 예. 것을 보여준 집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떤 구체적인 대안은 내놓지 않고 전략은 없고 네. 지금 반기문 전 총장 본인이 좀 억울한 면이 사실 있을 것도 같습니다만 네. 구설수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행보가 조금 지지율을 상승시키지 못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요.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전 사무총장이죠. 귀국해서 이 설까지가 1라운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서 와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우리나라에 산적한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구체적 대책은 뭔지 이걸 듣고 싶었는데 그게 없습니다. 나오는 건 그냥 정치 교체하겠다. 사실 외부에 있던 사람은 정치권 투신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정치 교체, 새 정치, 나는 달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 한마디 외에 어떤 추상적인 어떤 큰 거대 담론을 제시하는 것도 없고 어떤 구체적인 대책들 뭐 청년 실업이라든지 경제 문제, 외교 문제, 사드, 위안부 수많은 이 국가의 현안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정확하게 진단을 내놓은 것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층, 즉 아까 김병민 교수 앞서 얘기했던 묻지마 지지층 외에 특히 기존 여권 지지층, 보수 지지층, 마음 둘 곳이 없는 이 사람들을 하여금 확 잡아끌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전혀 없었다. 이게 네.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로서의 메시지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는데 메시지 없이 자꾸 구설수에만 오르니까요. 그런데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구설수 뭐 사실 확인을 해보니까 절반 가까이는 허위였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매일 오르니까 구설에 오르니까 반 전 총장도 굉장히 답답했던 모양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저에서 상당히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오해는 불필요한 오해고 남을 공연히 어렵게 하기 위해서 오해를 만들고 이런 거다. 제가 뭐 어마어마하게 역사적인 과오를 저지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절대 아니다. 제가 누굽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유엔 사무총장을 했고 제가 장관할 때부터 위안부 문제를 다뤘고요. 어떻게 무슨 말로 무슨 보상으로 이분들의 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도 최소한도라도 좀 한을 좀 풀 수 있으면 안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김영삼 정부 때 그 전에부터 시작해서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안 됐어요. 완전히 끝났다. 너무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사실 답답합니다. 라든지 남을 헐뜯는 이런 거에 맛을 들이고 거기서 기쁨을 느끼고 남을 욕하는 걸 기쁨을 느낍니다. 그 대한민국 국민이 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건 고쳐야 되겠다. 약간의 실수, 이런 게 실수도 아닙니다, 사실. 그런 걸 가지고 뭐 대단한 논란이나 이럴 건 저는 제가 신이 아니고 다 여러분들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남을 배려하는,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열정이 많아요. 남을 배려하는 그 배려하는 마음도 가지라. 그래야 우리가 잘 삽니다. 네.
굉장히 억울했나 봅니다. 지금 뭐 답답하다 이런 얘기했는데 국민들도 사실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는 걸까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좀 배려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참모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지금 사실 이런 대응 태도 때문에 조금 더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만은 조금 적응을 하셔야 그렇죠.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요. 예. 저기 뭐 마포 캠프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외곽 조직 얘기하는데 아주 극단적으로 제가 좀 감히 말씀드리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주변에는 지금 조직은요. 그냥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 본선이 아니라 경선을 치를 준비도 안 돼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수준 자체가 지금 그 조직이 세팅되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메시지라든지 동선이라든지 가서 나오는 화면, 장면, 사진 그리고 잘못된 보도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다시 다듬고 하는 홍보하는 이 과정들을 보면 프로의 냄새가 전혀 나지 않거든요. 예. 그냥 다 아마추어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실수도 잦은 거고 예. 그 실수가 나왔을 때 그 여파를 최대한으로 주변에서 막아줬는데 그게 전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더군다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뚜렷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합니다. 본인이 준비가 안 돼도 뚜렷한 메시지도 안 나오는데 주변 참모진까지 제대로 갖추지 않아서 실수를 막지 못한다. 그럼 선거 어떻게 치르죠? 그래서 지금 뭐 대선을 완주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문재인 대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아직 선두지만 뭐 구설에 오르는 건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드 네. 문제와 관련해서도 말 바꾸기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군 복무 공약 이거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이런 지적이 또 있었거든요. 아마 군복무 공약이 지금 논란의 핵심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예.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 예. 내세운 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1년 6개월로 군 병역 그 복무 기간을 단축시키겠다라는 게 공약의 네. 일환이었고 본인도 1년 6개월까지 간 뒤에 차근차근 가다 보면 1년까지가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 가정과 전제가 바뀌었습니다. 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에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북한과의 관계가 좋은 상황이었고 북한이 제1차 핵실험도 하기 전 아니었습니까?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이 벌써 5차에 이르렀고 지금 북한이 언제 그 어느 시기에 완벽한 핵에 대한 무기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에 대한 담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대한민국의 병력 자원이 계속해서 감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데 만약에 군 복무 기간까지 줄이게 된다라면 예. 이를 대체하기 위한 예산이라든지 충분한 현재의 대한민국 상황이 그러니까 담보가 되느냐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해줘야 되는데 네. 말 그대로 대세론을 이어가고 있는 주자 입장에서 봤을 때 표를 의식한 표퓰리즘 정치 공약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네. 상대당뿐만이 아니라 자당 내에서도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매듭을 좀 짚고 갈 필요는 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오늘 갤럽이 정당 지지도 조사를 했는데요. 결과를 보면 이제 고공행진을 하던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4%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거 큰 의미는 없을 거예요. 큰 의미는 어차피 없다. 지금 여기서 지금 예. 가져간 게 국민의당이 1%, 바른정당이 2% 이렇게 올랐더라고요. 큰 네. 의미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굳이 뭐 이유를 찾자고 하면 얼마 전에 전당대회가 있으면서 나름대로 여론의 관심을 좀 끌었죠. 그리고 연대론과 자강론에 대해서 과연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의 내부적인 알력 다툼이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일단 자강론으로 방향을 정한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약간의 소폭 상승의 어떤 그런 것들이 그 기재가 됐던 거고 네. 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그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 쪽이 지지부진하니까 반사이익을 얻는 것이 많죠. 그래서 사실은 40%를 뚫는 굉장히 고공행진을 했는데 그것이 일시적으로 지금 잠시 주춤한 것이지 뭐 크게 대세가 무너진다거나 아마 그런 형태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왜냐하면 악재는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예. 지금 뭐 헌재 탄핵 심리가 워낙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대선도 굉장히 빨리 치러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변수가 또 다른 때 대선하고는 다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김태현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개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